책 그리고의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 최근 나는 아이들에게 절제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들을 만들면서 우리 신체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19세 미만을 미성년이라 하는지, 왜 미성년에게는 술, 담배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는지 등등 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다. 어떤 어른들은 "야, 무슨 학생이 담배야. 어디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술이야." 하며 혀를 끌끌 차거나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어른들은 "야, 남자는 술도 한 잔씩 해 보는 거야. 받아. 괜찮아. 야, 담배도 피울 줄 알아야 남자지." 하며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권하기도 한다. 어른들의 이러한 태도는 학생들이 정말 알아야 할 정보를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어른 세대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린다. 우리는 청소년들도 도덕적 양심을 지닌 존재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통찰이 가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성윤리, 생명과 남자 여자 차이, 사랑과 결혼의 가치, 성과 건강, 에이즈 예방, 양성평등, 성폭력과 음란물 예방 등에 대한 정보를 주요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온 흔적들이 보인다. 특별히 고등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교육 목표를 보면 생애 주기에 따른 성의 변화 등을 이해하고 출산과 부모 되기 준비, 인간의 신체상과 성의식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 건강한 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성의식을 갖는다는 내용과 자녀 양육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모의 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이성 교제와 예절, 배우자의 선택과 이성관 등을 정립하고 이성과의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관계 능력을 지닌다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단하다는 선진국들이 그 난리를 치면서 성해방을 주장하며 결혼 따위는 구닥다리라고 동거법을 통과시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두는 성교육을 고수하고 있었다. 나는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와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건강한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청소년 에이즈는 급증하고 있는데 68%가 넘는 청소년들이 에이즈 감염 경로나 예방법에 대한 교육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심각한 성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며 이 아이들의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면 이 아이들은 어른 세대를 신뢰할 것이고 세대 간의 갈등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요 며칠 전 울산에 살고 있는 몇몇 학부모가 울산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려는 포괄적 성교육, 성인지 교육이라고도 하는 이 성교육과 학교 민주시민 교육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내게 연락을 취해왔다. 그래서 지난 주말 그 학부모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내용들은 모든 학부모가 알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는 지난 영상에서 독일과 스웨덴의 포괄적 성교육을 살펴볼 때까지만 해도 설마 우리나라는 학부모들 반발이 심한데 에이 설마 이런 내용을 다 가져온다고? 걸러서 들어오겠지. 우리나라에는 저렇게까지는 못할 거야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멘탈을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분들이 수집한 포괄적 성교육 자료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린 자녀를 돌보며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영상을 만들 시간이 넉넉하지 않지만 이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해간 울산의 포괄적 성교육과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하려 한다. 오늘은 간단히 서론만 전달하겠다. 이 책자는 2020년 11월 12일 울산광역시 교육청 집현실에서 이루어진 포괄적 성교육 이해 연수에서 교재로 사용한 것이다. 이 연수의 강사로 초청된 사람은 한국다양성연구소의 김지학 소장이었다. 먼저 이 한국다양성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국다양성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곳은 국내 유일한 다양성 훈련 기관이라는 소개가 뜬다.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눈에 띄는 문구가 있는데 함께 읽어 나가보도록 하자. 한국다양성연구소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체, 젠더, 섹슈얼리티, 그리고 모든 삶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탐험하며 결정해 갈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제공한다. 여기서 여성, 성소수자, 젠더, 섹슈얼리티, 스스로 생각, 고민, 탐험, 결정, 주체적인 사람, 평등한 사회,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자. 이 단어들은 성평등,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과 함께 이 포괄적 성교육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다음, 이곳에서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캠페인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면서도 정치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누군가에는 이용 자격이 부여되지만 누군가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므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위해 연구와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명에 제공된 심볼, 이 심볼은 트랜스젠더,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심볼임을 인천 투데이 기사에서도 실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특별히 트랜스젠더들도 고민하지 않고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여자든 남자든 장애인이든 어떤 성 정체성을 가졌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한국다양성연구소는 지지자 가시화 운동, 사회적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 공간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이 말하는 성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인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 구분을 없애고 모두가 똑같은 화장실을 써야 하며 아직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성별을 바꾸는 것을 교정해주고 수정해 주어서는 안 되며 그저 그 아이의 느낌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성평등 교육에서는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적, 건강상 폐해를 교육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며 동성애자 혐오라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는 것 같다. 이 포괄적 성교육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평등 의미를 내가 계속 눈으로 보여주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이유는 이 성평등 사회가 시작되면 결국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가장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성평등이라는 위선적인 말로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다행한 것은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 성평등 사회를 주장하던 국가들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삶이 위협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건강과 성 가치가 무너져 버렸는지를 보았다는 것에 있다. 또 너무나도 쉽게 성 파트너를 바꾸며 살아가는 동거 문화의 확산과 그 안에서 언제 내 부모가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그 비극에는 침묵하는 선진국가의 무책임함을 우리는 함께 목격해왔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객관적 사실을 놓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해외에서 다 하는 교육이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 주장은 더 이상 부모들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교육청 직원들은 알아야 한다. 계속해서 이 연수에서 설명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이 부분, 우리나라 청소년 성관계 경험률이 5.6%이며 첫 성경험 나이가 13.3세라는 것. 그런데 얘들이 콘돔을 거의 쓰지 않는다더라. 그러니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르쳐서 성관계를 거절할 때는 정확하게 거절하고 동의할 때는 콘돔을 사용하도록 가르치자. 이 교육을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앞서 몇 번의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100명 중 5.6명의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했는데 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아이들의 평균 첫 성경험 나이가 13.3세라는 것이다. 나머지 94.4명은 그 수많은 호기심과 충동 속에서 자신을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이들인 것이다.
이 94.4%의 아이들은 되도록 성충동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취미를 갖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면서 치열하게 이 성적 유혹 앞에서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다. 우리는 자신의 충동, 성욕대로 행동하는 아이들보다 그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며 이겨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더 많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 아이들이 이미 성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멘토링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한 학급 안의 친구들이 서로서로 협력해서 반 전체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선생님은 동기부여를 하고,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친구들을 앞에서는 이끌어주고 뒤에서는 받쳐주며 모두 건강한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 삼게 해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이 연수에서 학부모들의 반발로 학교에서 회수하기로 결정되었던 나다움 책을 다시 거론하면서 반대자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 책들은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말고 꼭 한 번쯤 확인해 보기 바란다. 내가 주변 학부모들과 함께 이 책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책을 초등학생에게 보여주려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포괄적 성교육 옹호자들은 이 책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한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이 내용이 초등학생에게 합당한지 우리는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 책들 중 오늘은 한 가지, 걸스톡이라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책 박물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책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이 책에는 아이들이 궁금한 것 위주로 2차 성징, 성기, 생리, 그러다가 5장에서 자위, 키스, 섹스, 사랑, 존중 등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건 다 떠나서 아이들에게 섹스, 사랑과 존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책이 초등학교에 적용되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확인해 보자. 순진했던 H군과 헤어지고 나서 1년 뒤 사귀었던 S군은 이미 성경험이 있던 아이였어. 거참 빠르네. 나 좋아하잖아. 아니야? 언제나 스킨십 대기 중인 손. 안 돼. 싫어. 절대 안 돼. 널 좋아하지만 싫어. 그리고 단둘이 어두운 공간에 있는 그림과 함께 안 돼. 아파. 조금만. 나 너 갖고 싶어. 나는 안 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안 돼? 그러자 남자친구는 내 친구들은 다 했는데 넌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 라며 애정을 의심했어. 여기까지는 성관계를 거절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중간 내용은 생략되어 있었고, 이제 두 아이가 성관계를 하기로 서로 동의한 날인가 보다. 남친이 자기만 믿으라고 안 껴도 된다고. 아니야. 콘돔 준비하라고 하면 섹스하려고 준비하는 여자 같잖아. 임신하는 것보단 나아. 여고생이 편의점에서 콘돔을 어떻게 사? 동네 소문나게. 소문나는 게 임신하는 것보단 나아. 너무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서 타이밍을 놓쳤어. 남자친구가 생리 중에는 안전하대서. 그리고 여학생이 외친다. 이건 사실 여자만 탓하고 욕할 게 아니야. 무조건 남자의 머릿속엔 박혀 있어야 하는 거라고. 노 콘돔, 노 섹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콘돔 없이는 절대로 섹스하지 않는 것뿐이야. 콘돔 없인 안 돼. 나 임신하면 어쩌라고. 난 콘돔 끼면 잘 못 느끼겠어. 별로야. 네가 약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쓰레기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학생은 강조한다. 명심해. 콘돔 안 끼는 남자는 너의 인생보다 자기 고추가 더 소중한 놈이라는 걸. 그리고 친절한 코멘트를 남긴다. 진짜 만약에 혹시라도 임신이 된다면 꼭 초반에 주변에 믿을 만한 어른에게 알려. 어렵다면 지역 청소년 센터에 도움을 청해. 혼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잘못하면 네 인생이 망가져. 이 책이 설명하는 사랑, 섹스, 존중이 무엇으로 느껴지는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우정으로서의 친구 관계만이 허용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관계임을 설명하며 섹스는 콘돔, 콘돔은 존중임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성교육 책이라고 느껴지는가? 울산광역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줄여서 울산교총이라고 부르는 이 단체는 교육 현장에서 교직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교총 회원을 비롯한 모든 교원들의 자긍심을 함양하고 교권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직 전문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울산교총은 2016년 기준 3,240여 명의 교직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울산교총에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교총은
포괄적 성교육은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해 쾌락적인 성만을 추구하게 된다. 낙태 등의 문제를 여성의 권리로 인식하게 하는 급진적인 페미니즘적 사고를 주입시킨다. 학생들의 성교육은 정제되고 사회 통념에 맞는 교육으로 실시돼야 한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하되 동성애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분리해 교육해야 한다. 동성애, 동성혼, 혼전동거, 청소년들의 성관계할 권리 등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교육적 가치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 교육이다. 조기 성애화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발달 시기에 맞추어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세상의 탐욕과 거짓, 음란과 방탕에 당당히 맞서고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아. 그리고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빠, 엄마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를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성정치의 총알바지로 서 있습니다. 성정치의 시험대에 올라 실험 대상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하려는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내용은 교총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타고난 성별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과 감정대로 얼마든지 성별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콘돔만 사용한다면 성관계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성적 행동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이 포괄적 성교육, 성인지 교육입니다. 저는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좋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지속해온 사람들의 한숨과 후회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보호해야 합니다. 0세부터 20세까지 성장 그래프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체 내부 장기는 영아기, 사춘기 시절 급격히 성장합니다. 자궁, 난소, 고환, 부고환, 전립선 등의 생식기는 중학생이 되는 13세에서 14세가 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하고 20세 즈음까지 그 성장은 이어집니다. 이 연약한 장기를 가진 아이들을 부모가 힘을 다해 보호하는 동안 아이들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른이라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여기 봐봐. 네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지금 네 몸은 이쯤 자랐단다. 아직 자라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았지? 네 세포들은 지금 엄청난 노동을 하고 있어. 너를 건강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이야. 네가 먹는 음식들과 더불어 네가 잘 때 너의 뇌에서 뿜어대는 성장 호르몬, 그리고 성 호르몬, 그 모든 것을 발판 삼아서 네 몸과 장기 구석구석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단다. 그런데 여기에다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을 붓는다든지 니코틴과 각종 유해물질이 가득한 담배를 피운다든지 무분별한 성관계를 반복하면서 성병에 감염된다든지 다 자라지 못한 이 작은 자궁에 아이를 임신해서 낙태를 한다든지 그 임신을 막으려고 또 호르몬 밸런스를 깨지게 하는 피임약을 주기적으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렴. 이 모든 것은 너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도록 방해한단다. 이 바이러스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라나는 세포에 변형이 생겨서 암을 유발하거나 영원히 아이를 못 갖는 불임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단다. 너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좋은 습관을 가진 아이로 자라길 바래. 좋은 생활 습관은 네 평생에 너와 함께하며 네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동반자가 될 거거든. 그것은 그 누구도 너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고 돈을 주고 어디서 살 수도 없는 것이란다. 모든 유혹을 떨치기가 너무 무겁고 힘겹다고? 이미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질러 버렸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단다.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네 미래를 멋지게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너를 도울 거란다. 지금 이 시대의 학부모들은 사실 굉장히 힘겨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하고 아이도 잘 키워야 하고
그저 선생님들을 믿으며 학교 교육에 내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학교 교육이, 학교 성교육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포괄적 성교육이 단순히 성만을 다루는 교육이 아니라 특정 사상을 주입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책 그리고 다음에 만나.